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간. 오늘 지도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왜냐면요, 우크라이나 역사, 러시아 역사가 영토와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의 변천을 보는 게 가장 빠른 이해 방법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영토를 러시아가 침략을 했죠? 그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키예프 루시해서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이름이 9세기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나라라는 정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20세기 초입니다. 러시아 제국도 18세기 피터 대제 때 시작이 되죠. 자,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우크라이나 영토 변천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렸어요. 먼 전쟁, 가까운 전쟁, 나쁜 전쟁, 복잡한 전쟁이다. 우리 전쟁 아니죠? 멀죠? 그런데 우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북러 관계, 포탄 공급, 우리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인하지만 RD-250이라는 로켓을, 러시아제 로켓이 북한 로켓 개발의 원천입니다. 불법적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는 중국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었어요. 중국한테 항공모함을 팔고 중국 군사기술 현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우크라이나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하고 멀지 않죠. 러시아 강대국이 불법적으로 침략했으니까 나쁜 전쟁이죠. 자, 복잡한 전쟁입니다. 우리 복잡한 전쟁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체제는 류리크 왕조, 로마노프 왕조, 이어서 소련으로 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나눠졌죠, 지금. 중심지도 복잡합니다. 키예프 루시, 키예프에서 시작됐어요. 키이우죠. 모스크바를 갔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갔다가 모스크바를 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모스크바 시대와 키예프 시대로 둘 나눠진 거죠. 자, 이만큼 복잡했어요. 자, 볼까요? 자, 이게 서기 1000년경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크라이나 지역은 그 당시 키예프 루스라고 해서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 지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슬라브인들이 중심권을 가져서 북극 쪽과 연계된 아주 긴 남북으로 이어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언제죠? 1240년 몽고가 지배했다고 그랬죠?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그 색깔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루마니아 있는 지역, 몰다바 있는 지역까지 모두 러시아 전역을 포함해서 몽골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예프 루시로 했었던 고동색 지역은 지금 먼저 북극 쪽으로 밀려나 있죠? 아주 작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몽고의 지배 시대예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 이건 언제냐? 1511년경 드디어 몽고의 지배를 15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물리치고, 이때 모스크바라는 지역이 이제 지명이 나오죠, 윗부분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분홍색으로 저기 뭐 이상하게 써 있죠?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분홍색 지역 이름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볼스코 리톱스카야 우니아 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어요. 폴란드가 강대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때 우크라이나 거의 중심지를 누가 지배하느냐? 폴란드가 지배합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지금 사이가 좋죠? 아니에요. 이때는 폴란드가 지배해서 이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슬라브인들이 폴란드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몽고 지배 때보다는 상당 부분 지금 넓어졌죠? 이제 모스크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역은 어떻게 돼요? 폴란드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언제냐? 1799년 러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드디어. 지금 고동색으로 보이는 가장 넓은 지역 오른쪽에서 중앙부까지 이게 러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이제 러시아 제국의 전성기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우크라이나는 모두 러시아 제국의 점령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죠? 러시아 영향이 아주 강했겠죠. 아까 폴란드 지배 때는 폴란드 영향이 강했겠죠? 자, 이건 언제냐? 1919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크림반도 고동생물 빼고 우크라이나 지도와 유사한 지도가 지금 탄생했죠. 드디어 1917년 우크라이나에 있는 볼셰비키 인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짜르 체제를 타도하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라는 현재와 유사한 영토의 면적을 가지고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 시기는 1922년까지밖에 못 가요. 1917년에서 22년까지밖에. 약 4년간. 왜냐? 22년에 레닌이 소련 연방으로 이 우크라이나 연방을 흡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소 연방의 일원이 되면서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언제예요? 1922년에. 자, 이건 언제냐? 이건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전쟁 전에. 자, 1991년 12월 소련 멸망할 당시, 붕괴 당시의 우크라이나 지도예요. 요 상태에서 소련이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15개 공화국이 모두 다른 국가로, 벨라루스, 여기 서 있는 맨 위에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몰다바, 여기, 요런 나라들이 모두 15공화국들이 독립을 했고, 우크라이나도 소련 시기의 행정 지도 그대로 독립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2022년 2월 22일 날.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림 먼저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큰 그림.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 점선으로 그려진 지역 있죠? 요게 우크라이나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을 선포를 할 때 영토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했을 때의 요 지도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요 점선에 있는 지역은 가운데 녹색을 중심으로 1917년에서 22년까지만 존재해요. 20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는 관점입니다. 자, 오른쪽 러시아 관점으로 볼까요? 자, 가운데 있는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에 있는 지역이 1654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아까 제가 폴란드가 지배했던 시기라고 그랬죠? 요때입니다. 1654년에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코작 슬라브인들의 우두머리가 폴란드와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근데 1654년에 힘에 붙이니까 러시아 짜르에게 야, 좀 도와줘. 그래서 둘이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걸 만드는 게 1654년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은 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 코작 슬라브인들이 1654년에 폴란드에 싸웠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베레아 슬라브 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베레아 슬라브 조약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걸로 인식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걸로 인식을 해요. 자, 요 영토를 중심으로 그 바로 윗부분에 있는 노란색 지역 있죠? 이 지역은 이 러시아 제국 시기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지배하에서 영토가 넓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쪽 하늘색 지역은 뭐냐? 바로 소련 시기, 블라디미르 레닌, 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됐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녹색 있죠? 이건 뭐냐? 스탈린 시기,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빼앗아서 우크라이나에 덧붙여졌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땅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보라색, 이건 뭐냐? 제가 1654년에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 체결됐다고 그랬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건 1954년입니다. 그럼 1654, 1954, 300년 차이 나죠? 바로 베레아 슬라브 조약 300주년을 기념해서 그 당시 소련 서기장 후르쇼프가 크림반도를 원래 러시아 행정구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행정국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행정구역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었다고? 예. 그 당시 행정구역은 러시아였어요. 왜 줬냐? 300년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한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소련이니까.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태어났고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그다음 후르쇼프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니까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날 생각 안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숨가쁘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영토로, 지도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이 상태에서 1991년 12월에 소련의 붕괴로 행정구역 그대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크림반도 내 땅이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죠. 2014년에 강제로 뺏어갔죠. 그 다음 2014년에 뺏어가면서 이 돈바스 지역,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됐던 내전이 벌어졌어요. 왜? 거기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도가 막 섞여 있으니까. 자, 오늘 또 복잡하셨죠?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 변천사가 사실은 러시아와 관계의 변천사인 거고, 이 복잡한 관계가 사실은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략적 우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예, 점점점 복잡한 얘기인데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대동강 포커스 시간, 한반도의 시각으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간 마치겠고요. 의미가 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